네, 안녕하세요. 고소방 농장 고소방입니다. 오늘도 조금 늦은 밤에 염소 아가들 분유 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공포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도 분유를 주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가 문제없이 잘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포유 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7마리 인공포유 하고 있고요. 뭐 어미가 잘 안 봤다거나 아니면 3마리를 낳았는데 조금 약한 개체가 있다거나 혹은 어미가 유방염이나 기타 질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경우들 때문에 벌써 어쩌다 보니까 7마리를 인공포유를 하게 됐고, 어설프지만 제가 만든 걸로 이렇게 주면 그래도 조금 편합니다. 하나씩 잡고 손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연습시키면 이렇게 주면 조금 편합니다. 이제 개월수가 좀 틀려서 여기 3마리 있고 저 다른 쪽 칸에 4마리 있고 그렇거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염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담도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시기가 보통 후계농이나 귀농 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준비하시다가 뭐 시작할 시기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염소를 분양 받으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하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염소 시장은 이제 매우 좋지 않죠. 이제 수입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국산 염소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분양 가격도 많이 내려갔어요. 요즘 얼마씩 분양하시는지는 이제 저는 암컷 분양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참 비쌀 때보다는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앞서셔가지고 분양을 받으실 때 조금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축사를 완성을 하시고 이제 축사가 딱 돼 있으면 빨리 염소를 넣고 싶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빨리 넣고 싶은 마음에 조금 조급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축사 규모에 따라서 몇 마리를 입식하실지를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뭐 나는 50마리 던다, 나는 100마리 던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하고 뭐 이제 경험했던 방식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조금 참고만 이제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소를 입식하실 때 가장 무난하게 입식하실 수 있는 개월수는, 저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된 염소를 입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뭐 6, 7개월령 염소 데리고 와서 한 달에서 뭐 한두 달 정도 축사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적응시키시고, 이제 내가 원하는 수컷, 내가 개량을 하고 싶은 방향의 외형과 뭐 특징을 가진 수컷으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수정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어린 녀석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좀 더 키우다가 뭐 수정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으면 조금 더 어리더라도 그런 녀석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임신한 염소나 아니면은 뭐 2산째나 3산째 한 염소들을 초보자분들이 분양을 받으셔서 이렇게 사육을 하시기는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임신한 염소라고 데리고 오면 이 염소가 몇 개월에 수정이 들어갔는지 언제 수정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염소의 임신 과정에 따른 시간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사료 양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이 2달이 됐는지 3달이 됐는지 뭐 금방 나올 때가 됐는지를 이제 그냥 저희 추측으로만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수정이 들어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한다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뭐 상시로 수정을 넣어 놓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임신한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는 특히나 이 출산일을 모른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임신 염소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적절한 시기에 맞게 해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출산하고 뭐 출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단축된다는 장점은 있겠죠. 이제 그 장점은 있겠지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직접 원하는 수컷을 원하는 개월수에 원하는 시기에 넣어서 번식을 하고 수정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분양받으려는 새끼들의 개월수보다 더 중요한 게 분양받아 오실 농장에서 자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제때에 맞춰서 새끼를 젖을 떼고 모축하고 분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서 100일 전후로 새끼를 많이들 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축하고 분리를 해서 사육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있어요. 뭐 자리가 이제 분리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수컷만 따로 분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미하고 새끼는 그대로 같이 키우고 뭐 수컷들만 따로 빼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싹 다 한 번에 우르르 키운다든지 하는 농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새끼들이 암컷들이 보통 좀 빠른 경우는 4개월부터 성숙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도 수정이 돼요. 뭐 4개월령에도 수정이 되는데, 그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미도 이제 성장이 다 되지 않고 골격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때 새끼도 건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미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산자 수도 매우 적습니다. 보통 한 마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르르 같이 키우다가 수컷을 상시로 이제 넣어놨다가 또 새끼를 늦게 젖을 떼서 뭐 그 새끼가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뭐죠, 아빠죠, 아빠랑 이게 수정이 돼서 임신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빠나 혹은 또 수컷을 늦게 떼면은 뭐 같은 형제끼리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근친으로 교배를 하게 되면 이제 새끼가 안 큰다든지 뭐 장애가 있는 새끼가 태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받으실 농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농장이 적당한 시기에 젖을 잘 떼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염소는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룹에 이 한 그룹의 한 무리에 새로운 염소들이 들어오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섞어 놓으면 단체로 패싸움을 하기도 하고 다시 서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을 받으실 때 한 농장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그룹별로 나누어져서 사육되고 있는 곳에서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3월생 새끼를 20마리를 젖을 떼서 분리해서 키우고 있다. 이 한 그룹은 3월생들로 뭐 20마리 정도로 형성된 그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분양을 받아야지 뭐 이쪽 농장에서 5마리, 저쪽 농장에서 10마리, 이쪽에서 3마리 해서 뭐 한꺼번에 합쳐서 키워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월수가 또 서로 비슷하고 크기가 비슷해야지만 먹이 경쟁에서 안 밀리고 또 같이 골고루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크고 작고 하다 보면 작은 녀석들은 계속 밀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도태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같은 크기끼리 키워도 서열이 낮은 녀석들이 조금 도태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크기 차이가 나다 보면 힘에 밀린 녀석들이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룹을 이제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그룹 한 묶음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뭐 마리수가 뭐 충분하지 않으면 뭐 이쪽 농장에서 20마리 받아서 한 그룹으로 하고 뭐 다른 농장에서 뭐 20마리나 15마리 이렇게 그룹으로 키우는 농장에서 분양받아서 그 둘을 섞지 말고 따로 이렇게 그룹으로 키우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이제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끼를 한번 낳게 되면 뭐 새끼를 잘 낳지 못하거나 이렇게 조금 젖이 안 좋거나 하는 애들을 도태시키고 하다 보면 마리수가 좀 적어져서 다른 그룹하고 또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조금 나름대로 요령은 있거든요. 뭐 비슷한 마리수끼리 합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요령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염소들의 이제 습성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요령이 생기는 부분이고 처음 입식하실 때는 특히나 이 축사에 처음 적응을 해야 되는 녀석들 경우에는 항상 같이 지내던 무리들이 같이 와서 같이 지내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뭐 성장하거나 하는데 뭐 가장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한 그룹으로 묶여 있는 염소들을 분양받아라 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웬만하면 너무 멀리서는 분양받아 오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염소들이 좁은 케이지에 뭐 20마리씩 이렇게 넣어서 이동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신한 염소를 이제 분양받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이제 수송열도 발생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임신해 있는 염소 같은 경우에는 또 스트레스에 또 워낙 취약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이왕이면 잘 알아보셔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분양을 받으시는 것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입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정거리가 이제 멀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조금 널널하게 태우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차 한 대 더 쓰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태워서 오랫동안 운반은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완용으로 한두 마리 키우시거나 하실 때는 상관없지만 저희가 뭐 동물을 가축을 사육하는 입장이지만 돈을 이제 버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염소를 분양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뭐 체형이 어때야 되고 뭐 체장이 어때야 되고 체고는 어때야 되고 뭐 꼬리는 어때야 되고 앞다리 뒷다리는 어때야 되고 이렇게 우리 토크쇼에서 걔들 체형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5년 키웠어도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염소가 새끼를 잘 낳고 뭐 어떤 염소가 새끼를 못 낳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고, 뭐 젖은 이산 삼산 가면 뭐 이 정도 젖이면은 조금 더 새끼 키우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정도뿐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염소들의 형제나 그 윗대의 같은 혈통의 염소들이 나갈 때 출하 체중을 보는 겁니다. 이 농장에서 제가 분양 받아오려고 하는 농장에서 키워서 출하되는 수컷들이 어떤지, 그 수컷들이 뭐 몇 킬로대에 몇 개월 몇 킬로대에 출하가 되는지, 암놈 출하되는데 출하 체중은 어떤지, 출하 성적이 어떤지, 암놈들은 뭐 어느 정도 크기까지 뭐 자라 있고 어느 정도 체중까지는 커서 출하가 되는지, 대략 이런 부분들만 보셔도 지금 내가 분양받아 오려고 하는 새끼 염소들이 대략은 어느 정도까지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모가 확실하고, 예를 들어 종모가 근친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같은 농장에서 나왔으면 그 농장하고 환경과 먹이를 똑같이만 맞추면 그 농장 정도의 성적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농장 정도의 성적이 만족스럽다고 하면 내가 데리고 와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뭐 환경을 제공을 해줬을 때 최소한 이 농장만큼의 성적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고르는데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2개월에 뭐 65kg, 70kg를 꾸준히 판매를 했던 농장의 뭐 새끼들이다. 그렇다면은 이 녀석들을 데려와서도 제가 가져온 농장하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먹이에 뭐 똑같은 사양 관리를 해줬을 때 충분히 그 정도의 자축들을 배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그거는 확인을 하고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나가는 염소들이 솔직히 형편없고 너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수익성이 없는 염소들을 팔고 계시는 분한테 그 새끼들을 분양 받아오면 그 새끼들이 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큰 자축들을 생산한다거나 우수한 성적을 내는 뭐 자축들을 생산을 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뭐 종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양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혈통적인 부분은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 받으시려는 농장의 성적이나 성적을 비롯한 뭐 출하 체중 등을 확인을 하시고 뭐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는 농장에서 분양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염소를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보면 사실 분양하시는 농장주분들은 자기 염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파시려는 분들이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믿지 마시고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 군데 좀 다녀보시고, 한두 군데만 보지 마시고 조금 몇 군데 다녀보시면 그래도 시야가 조금 넓어질 거라고 이제 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멘토가 있으면 이제 가장 좋은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조금 믿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실 분이 이제 있으시면 그분과 같이 염소도 분양받으러 다니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없는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고서방 농장 고서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